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민의 주식 뉴스 공장 오후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휴가를 많이 떠나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보니까 제 지인분들이 휴가 사진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날씨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은 지금 저녁에도 조금 비가 예보가 된 것 같은데 너무 더운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는 것도 바닷가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산에서는 좀 안 되겠지만. 자, 오늘 시장 마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끝나고 주말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기준으로 여러분들 2차 지지라인하고 2차 지지라인 650, 그 다음에 640 이 가격대를 일단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오늘 여기에서 645 중간 정도에서 일단 하방 경직 부분, 특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하락 부분들, 코스닥의 하락 부분들을 만들었던 매개체 처음에 발단을 제기했던 게 연기금의 수급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연기금 요즘에 그 장중 수급의 움직임을 보면 완전히 그 눈치만 슬슬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을 사리고 포트폴리오를 체인지하면서 좀 관망하는 그런 기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부분도 좀 들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 수급 보면 외국인들은 현물 쪽, 특히 코스닥 아니죠, 그 선물 쪽에서 지난주에 매도했던 걸 환매로 다시 원복을 시켰고, 코스닥이 가장 그래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지 우리가 지금 보자고 말씀드렸죠. 장중에 외국인들이 오전장이 좀 외국인들이 변동성을 잘 만드는 게 참 잘해요. 오늘 그래서 외국인이 이런 변동성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8월달 장세에서 어제 큰 그림 부분들을 그려드렸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다음 주까지 최소한 이번 주에 어떤 세부 흐름 부분들을 한번 더 같이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외국인은 현물 쪽보다는 선물의 매수가 강하게 15,0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기관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선물 매수가 들어오니까 프로그램 매수, 피치액 쪽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관 쪽에서 한 4천억 정도, 그리고 기관에서 코스닥을 18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이 오늘 코스닥 변동성의 하방경직 부분들을 좀 만들었는데,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날이죠.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일부 종목군들이 코스닥 종목군들이 반등을 해주긴 했는데 이제 이번 중반이 중요해요. 왜 중반이 중요하냐면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코스닥의 하락폭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하게 하락폭이 나왔기 때문에 뭐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혹시 신용을 과도하게 쓰신 분들은 금요일 장 끝나고 나서부터 약간 비상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 좀 털릴 수도 있고, 뭐 내일 또 그 반대 매매가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장중에 그 신용 비율 자체가 간당간당 위태위태하면 장중에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외국인이 오전장에는 코스닥을 좀 매수하는 것 좀 하다가 장중에 계속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을 가지고 노는 거죠. 가지고 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변동성들이 생기는 이유 부분들 한번 우리가 유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목군들이 이제 실적이 뭐 계속 진행 중이죠 합니다.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가장 많은 실적 부분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실적, 그리고 지난주에 하락폭이 나오니까 당연히 기술적 반등 부분 나오는 구간이죠. 한꺼번에 일반 개별주처럼 그 급락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세가 박스권 부분들로 옆으로 조금 횡보하거나 조정파동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부분만 일단 열어두시고, 실적 발표가 이제 뭐 다른 섹터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뭐 금융주들이 중간중간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쪽 섹터는 순환매 파동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메인은 일단 실적 발표가 상당 부분 마무리가 좀 됐죠. 마무리가 된 것보다 큼직한 것들이 일단 방향성 부분들을 노출을 좀 시켰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 다음에 외국인들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음에 뭔가 실적이든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 자체가 조금 부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네 가지 이유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첫 번째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제가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차익 부분들 얘기를 드렸죠. 지금 거의 한 6개월 정도 보시면 환율이 다 1130원, 1160원에서 50원 전후에서 움직이다가 1100원대 초반대까지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외환당국, 우리 정부에서도 1100원대 중반에서는 환 개입 부분들 진행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이 정도가 환차익으로는 최대치구나. 그 마침 IT 쪽도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상 최고치 값이 증가를 하고 삼성전자는 자사주도 사준다고 하니까 한 번씩 때려볼까? 라는 생각 부분들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환차익도 먹고 주가 차익도 챙기는 그런 일석이조의 그런 흐름 부분들이 좀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이고 8월달 부분에서 여러분들 제가 보는 부분이 유가도 물론 유가라든지 구리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도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건데 환율의 잭슨홀 미팅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용 잔고 물량 자체가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자체에서 뭐 3천선이라든지 코스닥 700포인트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얘기 드리지만 계속 이건 소음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 잔고도 많고 한번 차익 챙겨도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스닥의 변동성 부분들 만들면서 그냥 위아래로 계속 흔드는 거예요. 웬만한 심장이 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웬만하면 나가 떨어지겠죠. 신용 비율 때문에 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장중 변동성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 관점에서는 이 포인트를 제가 아마 뭘 말씀을 드려볼 건데, 다음 주가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뭐 작은 큰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한 번씩 자기들이 이제까지 구축해놨던 포지션 기싸움 부분들을 좀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외국인이 지난주에 선물 매도 부분들이 급격하게 됐다가 또 반대로 또 환매수 들어오고 이런 작용 부분들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격 부분들은 러프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하고 그 다음에 투신권의 포지션, 그 다음에 금융투자의 포지션, 그 다음에 제일 만만한 개인 투자자의 포지션 부분들 어떻게 되는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313.5를 일단 기준가를 잡을게요. 313.5 이 정도 가격, 오늘 아침에 우리 종합지수 시가 정도 보시면 돼요. 아침에 개파락 부분 나왔을 때 시가 정도의 가격인데, 여기서 가격이 뭡니까? 이 313.5에서 더 상승할 경우에는 손실 구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손실 구조이고, 그 전까지는 손실이 계속 감소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 가격대에서는 외국인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계속 손실이냐면 대략적으로 317 정도까지는 계속 손실 구간입니다. 계속 손실 구간이고, 오늘 이제 장중에 선물이 들어오면서 약간 체인지가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 명확하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러프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별 만기 손익 부분들 보면 일단 누적치로 선물 포함한 것과 선물을 제외한 가격대에서 일단 선물 포함한 걸로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313.5 이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손익분기점이에요. 그 이하일 때는 수익권이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약간 손실 부분들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개인 투자자는 뭐 계속적으로 지금 손해 구간이고 약 322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합성 포지션에서는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이 나와야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이 나는 구조고, 외국인들은 여기에서 너무 급격하게 반등보다는 이 가격대 선에서 다음 주까지 위아래 변동성, 출렁거리는 변동성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좀 가격대가 좀 높아요. 아직 순이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313.5라는 단 가격대, 313.2 가격대가 외국인들의 손익분기점이 방향성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이건 언제든지 장중에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하나의 기준점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 관점에서는 환차익도 챙겼고 주가차익도 챙겼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흐름 부분들이 코스닥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일장에 2% 이상의 지수 자체가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군들은 기본 3에서 한 7% 정도의 급락이 나왔어요. 장대 음봉이. 근데 금요일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조금씩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하락폭들이 아마 개별주들은 10에서 한 15%, 많으면 20% 정도까지 단기 하락폭이 나왔는데, 장중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그걸 가지고 뭡니까? 플러스권 움직이다가 마이너스로 바꿔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현물 매도하고 코스피 선물 쪽으로, 왜? 장중에 자기들이 주로 보는 움직임 자체에서 투매가 나오니까 전체적인 투자 심리 자체를 마이너스권으로 보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 옵션 매매하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세는 박스권 장세, 옆으로 횡보하는 장세가 아니라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어요. 장중에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그래야지만 수익 부분들을 많이 걷어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포지션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권을 챙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막바지 메인 장세가 다음 주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부분들은 아마 이번 주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스닥은 하방 경직 부분들, 외바닥이죠. 외바닥 부분들인데, 오늘 기관 쪽에서 한 18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어떤 섹터 부분들이 움직였냐면 장비 관련 종목들 있죠. 장비 관련 종목군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 부분들을 가지고 있나요? 실적이 좋죠.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은 섹터의 종목군들이 가장 먼저 V자 파동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보면 각계전투 장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좀 있어요. 실적 시즌은 마무리가 돼가 아니라 섹터별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종목군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는 종목군들은 또 나오고, 오늘 뭐 현대제철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기간 리포트가 이상하게 나오니까 어제 급등 나왔다가 그대로 또 밀었다가 또 오후장에 다시 끌어올려 버리죠. 대용주도 저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봤던 풍산도 보세요. 실적 부분에서 광급공사 6개월 정지 먹었더니 아침에 장중에 마이너스 9%까지 하락하고, 개인 투자자들 그 시점부터 어떻게 보면 거의 15% 이상의 반등 부분들이 좀 보였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데, 개별 투자자 종목군도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한테 과거에 레몬 사태 이후에 지수가 1000포인트 이하에서 1300포인트 갈 때, 그리고 1300포인트, 1700포인트 갈 때, 그다음 1700포인트 전후에서 2000선 넘어갈 때까지의 박스권 파동 부분들의 또 공통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죠. 박스권 하단일 때는 매수고, 박스권 상단일 때는 매도죠. 이거 엇박자 타면 여러분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엇박자 타면 계좌가 상당히 많이 급격하게 줄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용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특히 저는 기관 쪽 연기금의 매수 매도 부분들은 많이 위축이 되고 관망하는 추세이긴 하는데, 기관의 저가 매수 부분들이 들어왔다는 걸 1차적으로 긍정 포인트 부분들을 두도록 하겠고, 오늘 어떻게 보면 840과 850포인트 정도 1차하고 2차 지지라인 그 가운데 폭에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신용 부분들은 너무 무리하게 쓰지 마시고, 코스닥 레나 코스피 레버리지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외바닥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중바닥 정도는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체크를 해보고 싶고, 왜 아까 그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그 누적 포지션 부분들이 지수가 상승하는 것보다는 하락하는 쪽에 수익 구조가 또 수익이 좀 확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반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좀 가다 놓는 장세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수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지수는 신경 쓰지 말자고 말씀드렸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달러 기준으로 바꿨을 때 고점이 1110이라 하면 아직 고점 부분들, 전고점 물량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흡수를 하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와 상관없이 섹터별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원자재 가격들, 유가라든지 구리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부분들이 상승 각도 자체가, 반등 각도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상,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 부분들이 유가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은행주들인데 올라간 종목 말고 지방은행 종목군들도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 철강주들은 최근에 저점 부분들 깨지 않은 이상은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때 없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하신다고 생각하신다고, 분할 매수 하신다고 생각하고, 왜? 3, 4분기에는 여러분들 제일 핵심 키워드 부분들은 뭡니까? 잭슨홀 미팅 끝나고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부분이 깔끔해져야지 매매하기가 좀 깔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선발대 정도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화학이라든지 은행 철강, 그 다음 특히 시장이 주도주는 금속 광물이죠. 고려아연 제가 얘기 드렸고 풍산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쪽 종목군들이 주도적 섹터이니까 그쪽은 시장 지수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메인권으로 좀 두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관련된 부분들은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한 번, 두 번 지수 자체가 갇힐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근데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칠 거예요. 그래서 장난을 치거기 때문에 대용주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준 심플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변동성이 나왔을 때 저점을 깨느냐 깨지 않느냐에 따라서 깨지 않고 그대로 그 위에 있으면 그 종목군들은 그대로 보유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아침에 그 이슈 부분들의 분석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들이 잘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갇혀있는 장세에서는 시장의 어떤 모멘텀 장세, 그 다음에 업종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침 방송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제가 부랴부랴 8시 전후로 올려드리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 부분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출근하실 때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8시 한 늦어도 10분, 20분 정도에면 업로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에 좀 가이드를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금일은 외국인들의 그 변동성의 이유 부분들, 그리고 8월 달에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갇히는 장세 부분들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코스닥과 코스피 레버리지 부분들에 대한 관심 부분들보다는 어떤 경기 민감주 쪽, 대형주 쪽의 경기 민감주 쪽의 관심권 선발대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지수는 조금 더 보면서 우리가 흐름 부분들은 수급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코멘트를 좀 드리는 방향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장세의 특징 부분들이 이렇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또 어떤 변동사항 부분도 있으면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금일은 금일 마감 브리핑 부분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내일 아침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브리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녁 시간이니까 음악 한 곡 같이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그래서 매일 편지를 보냈어. 만화책 대신 신문, 드라마 대신 뉴스, 조금씩 힘든 술이래. 이거 왜 이래 심하잖아. 내 생각이 하나지만 어떡하겠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여름 summer 너 없인 안 되겠어 never. 너무나 보고 싶어